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콜앱에서는 한 200 몇 초 걸리는 것 같습니다. 300초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요거를 하는 게 아마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냥 되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CPU는 그 수는 되게 작은데 연산 속도가 빠른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CPU는 이제 그 일을 좀 빨리빨리 잘하는 되게 적은 코어를 갖고 있고, GPU는 일을 하는 처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되게 많은 코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성형 변환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단순히 어떠한 이제 x 값에 뭐를 곱하고 뭐를 더하는 거잖아요. x1에다가 뭐를 곱하고 더하고 x2에다 뭐를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굳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20만 개의 노드를 계산하는데 1번 노드의 값을 계산하고 기다렸다 2번 노드의 값을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드 하나씩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개의 코어가 있고 내가 이거를 노드를 계산하는데 1초 정도 걸리면은 이거는 1초 만에 계산이 끝나죠. 근데 어떠한 CPU가 이 노드 하나 계산하는데 0.001초밖에 안 걸려. 되게 빨라요. 한 100배, 1000배 빨라. 그렇지만 이게 많을수록 그 코어 하나만 있으면은 뭔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G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만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단위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데 CPU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옛날에 코어 2개 쓰면 막 괜히 듀얼 코어 막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름 붙이고 했거든요. 코어가 많아봤자 한 60 몇 개 이러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숫자가 이제 커지면은 GPU에 대한 효율이 좋다. 그것도 이제 기억하기 싫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GPU에 대한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딥러닝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모델은 GPU의 효율이 좋다더라.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토치 텐서 1, 2, 3 이렇게 하면 이제 x가 이제 그 랭스 3인 벡터가 들어가 있죠. 얘를 2 쿠다라고 이제 하면은 얘가 쿠다로 가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x는 그럼 어디에 있지? 여전히 1, 2, 3에 있어요. 그러니까 x에 있는 값이 그냥 뭔가 이제 다른 애가 이제 복사돼 가지고 쿠다로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네트워크 토치에는 리니어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1, 1이에요. 네트워크에는 웨이트도 있고, 그렇죠? 바이어스도 있죠. 그렇죠? 네트워크 투 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x2 쿠다 요거를 실행하잖아요. 2 쿠다라는 메소드는 똑같은데 이 왼쪽이 텐서잖아. 그러면은 이 텐서에 있는 값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은 원래 안 바뀌고 값 자체가 그냥 GPU를 가는 건 아닌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있는 그 값 자체가 그냥 통째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거를 아까 이제 생긴 형상인데 리니어 이렇게 해서 1, 1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거는 내가 CPU에 있으니까 CPU야 이렇게 이제 놔두고, 네트워크에 있는 CPU를 to 쿠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가 네트워크 언더바 GPU라고 놓을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이미 네트워크 CPU에 있는 것까지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미 네트워크 언더바 CPU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이미 쿠다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게 X 토치 텐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X 언더바 CPU라고 예를 들어서 놓는다면은 얘는 CPU에 있고 X 언더바 CPU의 값을 to 쿠다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X 언더바 GPU라고 내가 놓을래라고 하면은 X 언더바 CPU는 그냥 CPU에 있고 X 언더바 GPU는 쿠다로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의 코드가 이 앞에 네트워크일 때는 안 바뀝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할 때 x를 이제 요렇게 선언을 하고 하면 이제 왼쪽은 당연히 이건 쿠다에 있고 오른쪽은 x 자체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쿠다로 이렇게 바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둘 다 그냥 쿠다로 옮겨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메소드가 그 x 자체를 지금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네트워크에 걸릴 때는 요 메소드가 네트워크 자체를 변화를 시키죠. 이거 왜 하냐? 이거 네트워크하고 x하고 이게 좀 달라가지고 실수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서 합니다. 제가 이거를 실수 안 하게끔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코드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링크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GPU가 원래 지금 저도 이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게임할 때 되게 좋아요. 게임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빨리빨리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GPU를 좀 좋은 거를 써야지 막 총도 왠지 빨리빨리 잘 쏴지는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GPU를 좋은 거를 사고 싶어해 남자들이 특히 신혼 때 이제 남자들이 되게 막 이런 거 사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진짜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90 이런 거 하면은 한 200? 200에서 한 400? 이거는 거의 시가예요, 시가. 그 GPU를 사재기 하는 몇몇 나라나 단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시세에 따라 막 바뀌는데 저는 한 280 주고 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엄청 바뀝니다. 아무튼 이게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남편이 이제 몰래 이제 GPU를 산 거야. 3090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게 비싸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한 400만 원 되는 거를 사기에는 되게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갖고 이거 와이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400만 원이라고 하는 순간 혼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뭐 9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약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사기를 치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3090을 이 사람을 갖고 있고 전문가예요. 3090이 얼마나 그랬는데 100만 원 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약간 당황해하죠.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은 택도 없는 숫자거든요. 되게 비싸요. 이거 3090. 그래갖고 이게 뭔가 이제 좀 잘못됐구나. 상황이 이상하구나라는 거 느껴서 막 갑자기 센스 있게 뒤에 90이 붙어 90만 원이고 그다음에 뭐 3070도 있어요. 그건 뭐 70만 원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할인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싸게 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가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뭔가 이제 그래픽 카드가 비싸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그래픽 카드가 메모리가 얼마나 있냐? 이게 옛날에 이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사거든요. 3090 있나? 요즘은 50 뭐 나온다고 막 그러죠. 나왔어요? 이게 3090 지금 240만 원이야. 250만 원 정도인데 여기 램이 몇 개가 있어? 24기가 있죠. 그렇죠? 24기가 정도의 램을 달려면 200 한 요 정도 되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램을 좀 키우고 싶다. 24기가가 뭐야? 그거 뭐 데이터도 요즘 빅데이터 쓰고 많은데 한 뭐 80기가나 100기가 정도 램을 나는 장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80기가짜리거든요, 이게. 2,700만 원이에요. 이거 사면 쫓겨납니다. 이거 사면 죽어요. 이게 80기가일 때 이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GPU 메모리를 뭐 내가 뭐
한 30기가는 부족하니까 30 더해서 60 살까? 이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건 기둥 뽑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10기가 조금씩 이렇게 늘릴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게 그 GPU 메모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쿠다로 보낼 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점유되는 이러한 값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이 24라는 이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런 거 늘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되게 많은 데이터가 되게 많은 게 이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X는 디멘전이 몇 개지? 10만 개의 로우를 갖고 있어. 뭐 10만 개의 로우 갖고 있을 수도 있지.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Y는 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X하고 Y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귀 모형인데 오저베이션이 많은 거야. 한 10만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GPU에서 학습을 하려면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투 쿠다에서 넘겨야 되고 X도 투 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10만 개면 10만 개를 여기 다 올려야 되잖아요. 메모리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데이터가 한 100만 개일 수도 있잖아, 1000만 개일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를 다 올렸다가는 가격이 너무 오를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GPU를 구입해야 되는 가격이 너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커지면 요거를 쓰는 순간 GPU에 못 올라가니까 막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10만 개의 점들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개 정도만 써요. 100분의 1만 써. 10만 개 100분의 1이면 몇 개지? 이런 거 계산이 요즘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되어 있으거든. 이렇게 하면은 한 칸 건너뛰고 이제 한 칸 이제 뽑는 거니까 요게 이제 5만 개죠. 요건 100칸 건너뛰고 하나씩 뽑는 거니까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네. 그쵸? 1000개만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1000개만 가지고 여기 있는 언더라인 주황색을 추정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굳이 이걸 다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정도만 추정해도 꽤 괜찮게 추정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원래는 그런 거에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GPU 메모리 짱짱하고 돈 막 한 3천억 있고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별로 그냥 다 올리면 되는데 이게 GPU 메모리가 너무 비싸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올려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데이터 숫자에 따라 갖고 비례해서 내가 메모리를 증가시키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짝홀로 나눠. 그러니까 짝수 번째 옵저베이션만 싹 뽑고 홀수 번째 옵저베이션만 싹 뽑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짝수 번째만 뽑아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 그리고 이 짝수 번째 데이터만 가지고 파라미터를 한번 업데이트해요. 그 다음 그 짝수 번째 애들을 내려. 그 다음 홀수 번째 애들만 올린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 그 다음 홀수 번째 애들을 내려. 그러면은 대충 내가 메모리를 2회만큼 쓰는 효과 아닐까? 그러니까 짝 한 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 홀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올리면은 짝 홀을 같이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짝 홀을 같이 올릴 때 필요한 메모리가 있을 텐데 그거에 한 절반 정도만 써도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아예 짝 홀로 나누지 말고 한 데이터를 100개 정도로 쪼개. 그러면 이제 그 100개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체가 x, 이제 y가 있는데 x가 뭐 이만큼 있고 y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몇 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100개든 뭐든. 이렇게 이제 쪼개고 하나 이렇게 쪼개고 또 한 요만큼은 좀 덜 쪼개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쪼개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을 다 GPU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빨간색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GPU에 올라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리고 이 부분만 GPU에 올려서 한번 학습을 해주고 그다음 그거를 삭제하고 이 부분만 GPU에 올려서 한번 학습하고 이렇게 뺑뺑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왠지 GPU의 메모리를 더 슬기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그냥 쓴 건데 데이터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짝콜로 나눠. 짝수 번째 옵저베이션만 네트워크의 모든 파라미터, 그러니까 짝수 번째 옵저베이션에 있는 X, Y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거는 어차피 그냥 다 올려야 되겠지? 그쵸?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다 올리다 쳐도 요거를 GPU에 다 올려요. 그 다음에 Y에 구하고 로스 구하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려 이제 GPU에서 내린 다음에 홀수 번째 이제 X하고 Y를 다시 올려.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는 그대로 냅둡니다. 박아놓고 또 Y의 로스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수행하고 이거를 다시 내려. 그 다음 뭐 하냐? 다시 짝수로 올리는 거지.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확률적 경사관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냥 경사관법이에요. 굳이 따지면은 모든 데이터 다 올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모든 데이터 다 올리면 이거 큰일 나거든.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좀 쪼개. 그 쪼갠 거를 쪼갠 덩어리 있죠. 그거를 미니 배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쪼갠 덩어리를 GPU에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뺐다 이렇게 하면 GPU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헷갈립니다. 요것도 오랜 역사와 뭐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용어가 되게 난립하고 이것도 제가 그 레이어 세는 것만큼 막 추적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나중에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버전이 뭐냐면 이 10개의 샘플이 있잖아요. 10개의 샘플이 딱 있는데 모든 샘플을 이용해서 슬롭을 계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야. 그냥 로스를 구할 때 i는 1부터 10까지 요거를 다 계산을 해줘가지고 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SSE로 로스를 설정한 거죠. 이렇게 해서 로스를 구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분해. 그 다음에 미분값을 갖고 업데이트를 해. 이게 에폭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폭 2가 뭐예요? 이거 10개 다 해갖고 로스 구해. 그 다음에 미분 구하고 업데이트해. 이게 에폭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폭 30까지 한다. 그럼 이거를 그냥 30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은 하나의 샘플만 갖고 해요. 그러니까 Y1만 갖고 로스를 구해. 10개가 아니고 Y1만 갖고 로스를 구하면은 여기 있는 로스 값이 나오죠? 그렇죠? 정의가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W0하고 W1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요. 미분값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걸 갖고 업데이트를 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저베이션 썼잖아. 두 번째 옵저베이션을 써요. 그리고 이거 갖고 해. 열 번째 옵저베이션까지 쓰겠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 그러면 10번 업데이트를 했죠.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총 10개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몇 번 돌린 거예요? 1회 그러니까 한 번 쭉 돌린 거죠. 이렇게 한 게 한 에폭이 끝난 거야. 이 경우는. 이게 에폭이에요. 두 번째는 또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가서 이렇게 돌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저베이션 가서 이렇게 미분하고 업데이트해. 10번째까지 가서 또 업데이트해요. 이게 2회폭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2회폭 끝나면 몇 번 업데이트를 해요? 20번. 그렇죠? 버전 3가 있어요. 버전 3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임의의 묶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짝홀로 나눠도 되고 임의의 묶음으로 나눠. 근데 나는 그냥 그 임의의 묶음을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임의의 묶음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용어가 미니 배치 사이즈라 그러거든요. 미니 배치 사이즈를 내가 3으로 잡았다. 10개잖아. 그러면은 아무튼 1, 2, 3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전체 데이터인 것 마냥 요거로 계산해요. i는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y1, y2, y3까지만 딱 자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미분값 구하고 업데이트를 해.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4, 5, 6이 이제 걸리겠지? 그 다음에는 7, 8, 9가 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해. 그럼 10이 하나 남네? 10은 단독으로 업데이트해요. 그냥 남아있는 거는. 두 번째 에폭에서도 1, 2, 3, 4, 5, 6, 7, 8, 9하고 10이 또 하나 남을 거 아니에요. 10을 단독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이러한 방식이 미니 배치 방식입니다. 그 어렵게 설명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로스 계산하는 거, 얘는 그냥 하나씩 계산하는 거, 얘는 몇 개씩 계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버전 1이 모든 애들 다 끌고 와갖고 로스 계산한 거 있죠. 그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이런 용어 없이 그냥 경사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만 갖고 오는 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왜 뭐 원 옵저베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되지 왜 스토캐스틱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히 하나의 샘플만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랜덤으로 하나를 계속 뽑는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 랜덤으로 그냥 여기 1부터 10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3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7하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계속 뽑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기원을 둬서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랜덤으로 뽑는다는 의미야. 얘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몇 개씩 뽑아갖고 하는 거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이 미니 배치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가 이제 배치인데 그 배치를 몇 개의 미니 배치로 나눠갖고 그 미니 배치별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에 대응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미니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 또 12 단독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두 번째 에폭에도 12 단독으로 업데이트 되잖아. 근데 12 단독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는 10번에 있는 이 가중치가 1, 2, 3, 4, 5, 6, 7, 8, 9에 대한 가중치보다 약 한 3배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였거든.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이제 MSU로 하면 평균으로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얘는 뭔데 자꾸 단독으로 업데이트 할 기회를 받냐?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폭에서는 이렇게 돌고 두 번째 에폭에서는 랜덤으로 3개를 뽑아. 그러니까 뭐 4번, 7번, 8번이 이제 뽑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3번이 안 뽑힌 나머지 3개가 뽑히고 나머지 3개가 뽑히고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가 계속 랜덤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셔플이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또 뭔가 확률적으로 뭐 뽑는 그런 개념이 들어갔네? 라고 해서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형이 있긴 한데 이 버전 1, 2, 3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거를 다 쓰냐 하나만 쓸 거냐 아니면 몇 개만 쓸 거냐 이거 차이입니다. 1번은 못 써. 일단 GPU 돈이 많잖아. 2번은 아껴도 너무 아끼는 것 같아. 아무리 GPU가 비싸도 이거 하나만 딱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이제 아끼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3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알고리즘은 3번입니다. 3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얘가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이거 자체를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 그러니까 3번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럼 2번은 이름을 뺏긴 거잖아. 이게 이름이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SGD죠 이게. 약으로 따면 SGD를 검색을 하면은 아마 이거 하나만 업데이트한다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옛날 책을 봐서 그렇고 요즘에는 이 책에서 보니까 이게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또 논문에서 SGD는 이 버전 3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토치 옵팀 이렇게 할 때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되어 있던 거를 맨날 썼거든요. 근데 그레디언트는 기울기야. 디센트는 하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보고 내가 이제 최소값을 찾아가거나 뭐 이제 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스토캐스틱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그 클래스에서 만든 옵티마이저를 쓰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디센트를 구현하려면 미니 배치로 쪼갠 다음에 각각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현하는 코드가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이제 X가 이렇게 있고 또 Y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 왜 이거로 하고 있었지 계속? 이거로 가야 되겠다. 아이씨. 네, 좀 바꿨거든요. 이게 X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0 또는 1이야. 그쵸? X에서 이제 Y로 가는 이러한 이제 패턴을 알고 싶은데, 그냥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그 코드로 똑같이 해도 돼요. 어차피 이제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예제랑 똑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X하고 Y를 같이 보고 싶으면은 토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얘가 이제 X1에 해당되고 얘가 이제 Y1에 해당될 테고 요거는 X10에 해당되고 요건 Y10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토치에는 토치 유틸 여기에 데이터 그다음에 텐서 데이터 셋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하여튼 뭔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x, y 이렇게 한 번에 넣잖아요. 그럼 뭔가 만들어져요. 이 뭔가 만들어지는 거를 DS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DS냐면 여기 데이터 셋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를 데이터 셋이라고 부릅니다. DS라고 되어 있는 게 뭔가 이제 데이터 느낌이 안 나도 숫자들이 딱딱 보여야지 데이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텐서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 좀 데이터 셋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보면은 이 부분이 뭐였어요? X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였어요? Y였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요거는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X, Y를 이렇게 튜플로 만든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냥 X, Y를 튜플로 만들지 왜 이런 거를 이제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X, Y의 튜플에 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나올까? 아니지. 튜플의 첫 번째 음수니까 X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을 하게 되면 Y가 나오게 되고 2를 하게 되면 안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X하고 Y밖에 없으니까. 근데 DS 같은 경우는 여기에 0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XY, 그러니까 첫 번째 옵저베이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X1이 얘죠. 그렇죠? 그 다음에 Y1은 요거죠. 그리고 1 하면은 두 번째 옵저베이션 X2, Y2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하면은 다음 옵저베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DS라는 걸 만들면은 튜플이랑 되게 비슷한데 튜플이랑 다른 점은 인덱싱을 하기에 좀 되게 편하게 돼 있네.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씩 묶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X1, 2, 3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Y1, 2, 3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X1, 2, 3 그 다음에 Y1, 2, 3 이렇게 되죠. DL이라는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토치, 유틸, 데이터, 데이터 로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입력으로 DS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셋을 입력으로 받고 배치 사이즈를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배치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정해줘요. 배치 사이즈를 뭘로 하지? 3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DL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DL이라는 거는 폼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X1, 2, 3고 여기 있는 게 Y1, 2, 3가 돼요. 이거를 만약에 배치 사이즈로 5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문에는 이렇게
x1부터 5까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y1부터 5까지 묶여 있고 두 번째 포문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얘가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의미하는 게 이제 x인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 의미하는 것도 y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 이렇게 하면 x가 이렇게 묶여갖고 두 번 나오고 y는 이렇게 묶여갖고 두 번 나오고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2로 하면은 5번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묶이고 두 개 묶이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세 개로 이제 묶어보고 다시 이제 보면은 세 개로 보면은 x만 봅시다.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처음에 세 개가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 세 개가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 세 개가 묶이고 하나 남은 게 여기 들어가 있게 되지.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내가 이거 그 왜 마지막에 있는 얘만 좀 단독 업데이트냐 이게 좀 섞여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셔플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트루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 계산하기 더 어렵네. 0.5 이래서 원래 강의 노트가 낮구나. 이게 0.05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지? 요거네. 그러니까 x 1, 2, 3, 4, 5 얘는 이제 x 6에 해당되고 0.07에 해당되는 거는 0.07 얘가 나오니까 얘는 x5가 나오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거는 이제 돌릴 때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확률적 경사관법으로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경사관법은 옵저베이션을 다 써가지고 한번 딱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자료가 있고 에포기 3번 돌려. 그런데 그냥 그 우리가 지금 배운 거로는 10번 다 쓰고 10번 다 쓰고 10번 다 써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확률적 경사관법을 하면은 10번을 가지고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하잖아요. 배치 사이즈를 하면 3번 돌리면은 이게 3개 돌리고 3개 돌리고 한 번 돌리고 이렇게 3개 돌리고 3개 돌리고 3개 돌리고 F4로 비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4. 그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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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렇게 하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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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3이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누가 학습이 잘 될 것 같아?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4번씩은 쓴 거고 이거는 한 번씩 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업데이트 할 때 얘는 10번 썼는데 그러니까 10개 데이터 썼는데 얘는 이제 3개밖에 안 썼고 두 번째 업데이트 얘 10개 썼는데 얘 3개밖에 안 쓰고 여기도 10개 썼는데 3개밖에 안 쓰고 이번에는 10개 썼는데 하나밖에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잖아.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동일 업데이트에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저 배치 사이즈를 알아서 잘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그건 뭐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요 데이터는 그 우리가 엠리스트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0이랑 1만 있네. 그쵸? X의 이미지는 0이랑 1만 있고 디멘전이 이렇게 옵저베이션 숫자에 784만큼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쓰던 방식으로 하면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토치 매뉴얼 시드 1하고 그 다음에 784에서 32로 받아주고 렐루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주고 시그모에도 BC 로스 옵티마이저에서 600번을 이렇게 돌려요. 쭉 돌려. 그러면은 이제 뭐 적합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0.9956. 그러면 이제 적합이 되게 잘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쓰는 방법입니다. 600번 써서 이제 적합을 시켰어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확률적 경사관법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들고 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미 들고 왔으니까 실행하지 않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보니까 이 부분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 별로 이제 수정할 것이 없죠. 그렇죠? 이 이제 x하고 y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x의 쉐입이 이렇게 생기고 y의 쉐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x는 1, 2, 6, 6, 5개만큼 이제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를 내가 몇 덩이로 나눌 거냐면은 한 덩이에 2048개가 들어가도록 할 거야. 그러면 1, 2, 6, 6, 5가 6개 들어가 있네요. 6.18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몇 덩이가 나오겠어? 7덩이가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 한 덩이 좀 작게 되겠지. 이거 700으로 바꿔야 되겠다. 얘는 700번 돌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2048로 잡은 다음에 미니 배치를 쓰면은 한 에폭당 몇 번이 돌아가요?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업데이트가 7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700번을 한 거에 이제 대응하는 게 에폭을 내가 100번만 이제 설정을 해도 한 에폭 또한 이제 7번씩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업데이트되는 반복수는 똑같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S를 만들고 DL을 만들어야 될 텐데 DS는 토치, 유틸, 그 다음에 데이터, 텐서, 데이터셋 이렇게 하고 X하고 Y를 이렇게 넣어줘요. DS가 이렇게 되어 있고 DS에 뭐 0번 하면은 이제 X1이랑 Y, 그러니까 X랑 이제 Y의 라벨이 이제 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DL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DL은 토치, 유틸, 데이터에서 데이터, 루더, DS 넣고 배치 사이즈 2048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럼 DL 이렇게 할. 그럼 이제 여기에 포, 에폭, 인, 레인지, 아까 이제 100번만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포, 그 다음에 xi, yi, in, dl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dl의 첫 번째 xi는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2048, 784가 되겠죠.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 yi의 디멘전은 2048,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1, 2, 3, 4를 하는데 이 yi의 head은 네트워크 xi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펑션에 yi head 그 다음에 yi 이렇게 해야지 2048개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로스에 대해서 다시 백워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업데이트 해줘요. 옵티마이저 스텝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주면은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에폭에 요거로 돌 거야. 이렇게 도는데 이 포문은 몇 번 돌아가는 포문이에요? 7번 돌아가겠지. 그쵸? 7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 에폭이 끝나고 그쵸? 두 번째 에폭이 이게 또 7번 돌아가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건 총 몇 번 업데이트를 해요? 700번 업데이트를 하겠지. 얘는 위에 있던 이 코드는 총 몇 번 업데이트를 해요? 에폭이 아까 이거 700이었거든요. 설정할 때. 그쵸? 그러니까 얘도 700번 업데이트 하겠지.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 이러면은 네트워크에는 이제 학습이 되어 있을 텐데 학습이 된 상태니까 그냥 X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요거의 값이 0.5보다 이제 큰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이게 Y 값이랑 똑같은지 비교를 해주고 똑같으면 true가 되겠지. 이거 전체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평균을 취하면 액큐러시가 나오잖아요. 0.995. 별 차이 안 나죠. 그렇죠? 이것도 잘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잘 되냐? 너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를 요거를 다 때려 넣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나 이만큼 때려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나 그냥 그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직관이 그냥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적 경사관법이랑 그냥 경사관법의 이제 성능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동일 반복 횟수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확률적 경사관법이 더 불리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 퍼포먼스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만요. 똑같아.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음에 하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